자, 이번에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뤄지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특히 1급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함수들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선 VLOOKUP 함수, 그리고 HLOOKUP 함수인데요. VLOOKUP은 말 그대로 수직, 버티칼의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H는 호리젠탈, 수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티컬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열이라는 얘기죠. 열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버티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컬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컬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H는 수평이니까 수평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 또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로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lookup이라는 것은 열을 가지고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에서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 자,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 번호의 행의 데이터를 구한다. 자, 찾을 값을 먼저 구하겠죠. 밸류 값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범위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LOOKUP이나 VLOOKUP은 제목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 테이블 어레이를 구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찾을 열 번호, 찾을 컬럼 인덱스 넘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 false냐 true냐라는 건데요. false일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고 true일 때는 근사치 값을 찾을 때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밸류 값과 테이블 어레이와 그 다음에 행번호, 로우 인덱스 넘버죠. 그 다음에 false냐 true를 선택을 해서 정확한 값이냐 아니면은 근사치 값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이나 HLOOKUP의 옵션을 보니까 false나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고요. 생략하거나 또는 true나 2를 쓰게 되면 근사값 또는 유사한 값을 찾고자 할 때 true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hoose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oose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를 알게 되면 그 위치 번호에 따라서 인수의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가 1이면 인수 1을 반환하고요. 2이면 인수 2를 반환하는 이러한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찾을 인수에 대한 걸 간단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함수에 대한 걸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인수 1이나 2나 3, 4, 5 계속 나눠져 있는 이 인수들을 바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29개까지 가능한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되고 이 추수 함수의 같은 경우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쓰기도 하겠지만 다른 함수와 같이 써서 추수 함수를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떠한 범위를 알려주면 그 범위 안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 행번호와 열번호가 교차하는 곳에 값을 반환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행번호를 2를 주고 열번호를 4를 줬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행번호는 1, 2니까, 자, 이 부분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가르치게 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열번호가 어디예요? 1, 2, 3,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2와 4가 만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만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반환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 행번호와 열번호를 대부분 시험에서 알려주냐, 안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행번호를 알려주면 열번호를 안 알려주고 아니면 행번호를 안 알려주고 열번호를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둘 다 안 알려준다든가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번호를 알려면 행번호를 알려면 어떤 걸 쓰느냐?
바로 매치 함수를 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실제 원문으로 보면 는 인덱스 하게 되면 array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범위를 내가 지정한 다음에 로우 넘버, 행번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 넘버, 열번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로우 넘버나 컬럼 넘버는 다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덱스 매치 함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치 함수. 매치 함수가 이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로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컬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매치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인덱스만 나와 있는데 매치 함수도 같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lookup value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찾고자 하는 값을 말하는 거죠. 찾고자 하는 값 그랬습니다. 자, 찾고자 하는 값이니까 어디에서 lookup array 내가 알려준 범위 안에서 여긴 범위죠. 범위. 알려준 범위 안에서 이 값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매치 함수, 매치 타입이 있는데 매치는 1, 0, 마이너스 1 값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값을 뭐 작은 값을 찾거나 또는 똑같은 값을 찾거나 근사치 값을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치 타입에 맞는 거를 하게 되면 이 매치 함수는 항상 어떤 거냐면 결과가 숫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매치의 결과가 2가 나온다든가 매치의 결과가 4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덱스 범위 행 번호를 인덱스 매치 함수로 써서 하게 되면 이 값을 찾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 같이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사용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 먼저 알아보죠. 자, hlookup, vlookup 함수 같이 보면 자, h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기준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부분을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14행, 15행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h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이 부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열로 되어 있죠. 거래처 코드, 등급, 그다음에 거래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열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바로 vlookup이죠. h는 행이라고 그랬고요. 바로 v는 열이라고 그랬죠. vertica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아 hlookup인지 vlookup인지 그냥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hlookup에 보면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이죠. 이 값을 통해서 테이블 어레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테이블 어레이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row index number 이건 행이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바로 두 번째 행이 되겠죠. 두 번째 행을 찾아서 range lookup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false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근사치 값을 찾으려면 through를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똑같습니다. vlookup도 마찬가지죠. lookup value 넣어서 lookup value에 있는 table array, 테이블 어레이 이 부분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내가 찾고자 하는 열을 번호를 넣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range lookup 역시 false냐 정확한 값은 false고 그다음에 근사치 값은 true를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테이블 어레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기에 있는 이런 제목은 잡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만 잡으면 돼요? 여기 있는 표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여기에다가 먼저는 hlookup 자, hlookup 없으니까 lookup value라고 했습니다. lookup value. 자, 여기에 있는 고객 등급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필요한 게 보니까 앞자리 한 글자만 필요한 거네요. 자, 그럼 어떤 함수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함수는 바로 left라는 함수가 되겠죠. 자, lef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콤마 2를 쓰게 되면 한 글자만 자르게 되니까 바로 그 부분이 그러면 lookup value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 전체를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값을 여기를 자동 채우기를 해서 값을 계속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되니까 절대 주소 F4를 눌러줘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럴 때 꼭 F4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 2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alse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엔터 누르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나머지 값들을 전부 다 구해지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vlookup 함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기준표를 보고서 거래처를 찾고자 해요. 뭘 가지고? 거래 번호를 가지고 거래처를 찾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여기도 역시 거래처 코드 한 글자를 잘라내야 되겠네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서 lookup value 쓰려고 했더니 그냥은 안 되죠. 자, left 함수를 써서 첫 번째 값, 바로 이런 때는 얘가 클릭을 안 될 때는 여기를 클릭한 다음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필요한 건 1이죠. 첫 번째 값이니까. 자,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이때 제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제목을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기억하시면 되고, 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자동 채우기 하는 값이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 값을 그냥 이와 같이 놔두면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이 부분 블럭을 잡고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컬럼 인덱스 넘버 거래처가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숫자가 얼마가 필요해요? 3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콤마 false라고 써주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자, P는 전라상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자동 채우기가 자동으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구해주는 것이 hlookup, vlookup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함수가 있는데 추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덱스 넘버를 받아서 그것을 value 1이나 value 2로 가지고 데이터 값을 반환한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함수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해서 이 평가 점수의 순위를 갖다가 순위의 1, 2등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꼴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함수를 쓰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뭐가 있나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제 그걸 쓰기 전에 뭐 먼저 써요? 우선 추수 함수를 먼저 써야겠죠. 추수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랭크 함수를 써서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랭크 함수라고 써주고요. 랭크 함수를 써서 첫 번째 데이터 값을 먼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 값을 선택해 주고요. 콤마.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전체 범위. 근데 이 부분은 자동 채우기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주소 해줘야겠죠? 절대 주소 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는 원래 내림차순이 일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1등이 1번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림차순 0을 써도 되고 아니면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을 여기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인덱스 넘버가 지금 이 랭크 함수로 구해진 거죠. 자, 그러면 1등과 2등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등과 2등에는 성과급을 입력을 해준다라고 했죠. 성과급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콤마 나머지는 감봉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꼴찌에게는 감봉, 1, 2등은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엔터 누르면 1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니까 여기는 2등이 되고 1등이고 여기는 감봉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값이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고 가입 금액을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가입 금액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끊어서 3개로 끊어서 한 다음에 전체로 묶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덱스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겠죠? 는 인덱스 함수를 보니까 array라고 되어 있죠. array. array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조할 표가 되겠죠. 배열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표를 가지고 가입 금액이 나타낼 부분이니까 이 표를 보고서 내가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찾아주면 돼요? 바로 행 번호하고 로우 넘버와 컬럼 넘버를 찾아주면 되겠죠.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쭉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영역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절대 주소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F4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콤마, 자, 로우 넘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일단 연습이니까. 자, BM이라고 하는 이 행에서, 그러면 이 행은 이 부분 중에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러면 행은 1이고, 그 다음에 30세라고 했을 때, 30세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열은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넣고 나면 엔터 누르게 되면 바로 14,800원. 자, 여기에 있는 이 열과 자,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0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부분이 지금 14,800원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행번호와 열번호를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행번호와 열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나이를 보고서 이거를 찾아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코드를 보고서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얘처럼 이렇게 쓰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섞어줘야 돼요. 근데 매치 함수를 우리가 일단은 따로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인덱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서 얼마를 반환하는지 값을 얼마로 반환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매치 함수를 가지고 매치, 그럼 룩업 밸류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라는 얘기죠. 자, 24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24세, 콤마. 얘는 계속 변해도 되죠. 왜냐하면 자동 채우기를 해도 이 부분은 계속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주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고서 뭘 찾을 거예요? 룩업 어레이. 이걸 보고 뭘 갖고 찾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찾을 거죠. 여기 아래 거는 아니고요. 위에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거 가지고 0세부터 70세까지 그럼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은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F4를 눌러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치 옵션이 있습니다. 매치 옵션을 보니까 24세예요. 24세는 0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10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20살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죠. 여기는 30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4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옵션을 뭘로 써야 돼요? 1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1. 이해되셨나요? 1로 쓰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니까 24세는 이 표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알았고 매치 함수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코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가지고 알아보니까 뭐냐면 자, 이 코드를 자, BM이라는 걸 보고서 여기가 BM인지 SM인지 BW인지 SW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이 코드 값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lookup array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코드는 뭘 보고 찾는 거예요? 바로 얘를 보고 찾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주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자, 여기 있는 이 값들은 근사치 값들이 아니잖아요. 보다 작거나 정확한 값이나 큰 값 중에서 어떤 거여야 돼요? 정확한 값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줘야 되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옵션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 눌렀더니 BW는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 BW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BW 여기 있는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번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입 금액은 어디예요? 이 부분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L부터 L13부터 해서 S16까지 자,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주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로우 넘버를 넣어주면 되는데 로우 넘버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치 함수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로우에 해당하는 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코드였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매치 함수 첫 번째 값 BW를 클릭하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근데 변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로우 넘버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돼요? 이제 컬럼 넘버를 해주면 되겠죠. 컬럼 넘버는 다시 또 매치 함수를 써서 자, 이번에 lookup value 값이 24세죠. 24세 콤마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이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0세부터 시작을 해서 70세까지 이 범위도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주소 해주면 되고요. 콤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이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나이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니까 끝나는 가로가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이나 이런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데 원래 끝나는 색깔은 항상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검은색으로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가로를 하나 더 닫으니까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 매치해서 열고 닫고 매치해서 열고 닫고 인덱스는 열기만 했지 닫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럼 한번 엔터를 누르게 되면 13,200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 값 이와 같이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그 값들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매치 함수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끊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것을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먼저 dmax,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dmin은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dmax는 어떻게 구하냐? 범위를 항상 잡아줘야 되죠.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어떤 겁니까? 제목을 다 포함한 모든 걸 다 잡아줘야 돼요. 범위를 포함한 제목을 포함한 모든 범위를 다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에서의 범위는 제목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제목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열 위치를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조건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범위 잡고 열 위치 잡고 조건. 썸도 합계를 구하는 거죠. 디카운트는 숫자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카운타는 비어있지 않은 셀들은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게 카운터죠. 문자든 숫자든. 카운트는 숫자만 찾는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에버리지, 디에버리지는 역시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VAR은 분산을 구하는 거죠. 분산. 그 다음에 DSTDV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요. DGET,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되죠. DGET은 조건에 맞는 필드의 값이 하나인 경우에만 바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오류가 나타나죠. 뭐라고요? 샵에서 NUM, num이라고
오류 메시지를 내보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dProduct는 조건에 맞는 필드의 값을 곱하는 것을 바로 dProduct라고 하죠. 프로덕트는 곱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그래서 근데 d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에 있는 바로 필드의 값을 곱해서 그 값을 구하는 것이 dProduct라고 하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의 1차 평균은 그랬습니다. P1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dAverage 값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평균이니까 dAverage겠죠. 자, 전체 범위 A2부터 A10까지 전체 범위 잡아주신 거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써졌습니다. 3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1차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3이라고 쓴 겁니다. 또는 3이라고 써도 되고 C2라고 써도 되겠죠. C2라고 셀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B2부터 B3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을 포함한 바로 그 값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쪽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도 하고요. 응시 구분하고 P-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조건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엔터 누르게 되면 바로 76.8이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자, 금성물산의 판매 금액 합계를 봤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죠. Dsum 합계니까 Dsum이죠. 자, 제목을 포함한 F2부터 I10까지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잡은 것처럼 범위 잡아주시고 필드가 4예요. 왜 4인가요? 자,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4라고 써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금성물산이니까 대리점이 금성물산이다라고 이와 같이 범위를 잡아주신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썸은 원리가 똑같죠. 이해되셨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로 Dmax 가장 큰 값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죠.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Dmax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걸 해줬나요? 자, 전체 범위 잡아준 거죠? 자,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4분의 1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분기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준 거고요. 열을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래서 C15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겁니까? 부서가 영업 일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엔터 누르니까 영업 2부네요. 영업 2부로 해주니까 바로 이 범위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1분기에 해당하는 영업 2부의 최대값은 834라고 하는 값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2분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이 작업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대한 우승팀의 횟수는 그랬습니다. 조건은 바로 이 부분이고 소속이 대한이고 우승 횟수가 5 이상인 경우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자, 대한이면서 대한 중에서 자, 대한이 3개가 있네요. 3개인데 우승이 5 이상이래요. 우승이 5 이상인 게 지금 보니까 2, 3 최종명이나 나필승은 5의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각이에요? 대한이라고 하는 15라고 하는 이 값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볼까요? 디카운트 그래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F15부터 I21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자, 필드는 우승했으니까 하나, 둘, 셋, 3이라고 써준 거죠. 이해되셨죠? 3이라고 써줘도 되고 이 3 대신에 뭐라고 써줘도 돼요? 우승 횟수라고 이렇게 필드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된다. 셀 주소 값을 직접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소속부터 해서 우승 횟수까지 이 부분의 범위를 잡아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엔터 누르게 되면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바로 어떤 거냐면 자, 디카운타를 한 거죠. 디카운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뭐에 대한 400점 이상이거나 2학년이라고 했어요. 2학년인 사람에 대한 명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봤더니 5명이 나왔는데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보죠. 하나, 둘, 세 번째 성명에 해당하는 거는 3이죠. 3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A36부터 B38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지금 요렇게 행을 다르게 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 이렇게 다른 행에다가 썼으면 오화 조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써서 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5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dsum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했는데 구해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해주고 그 값을 바로 구한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도 보니까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요. 전체 범위에서 자 5만에서 10만에 해당하는 값을 합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잡아주니까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4인가요? 상반기 합계에 대한 값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범위, 조건 범위는 상반기부터 상반기 합계, 최소값부터 최대값을 5만 이상부터 10만 이하로 잡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결과를 구했더니 약 16만 9,110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자, dget 함수를 이용해서 1, 2차 조건을 만족하는 성명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는 dget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d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요. 콤마 자, 1, 2차 조건을 반영하는 만족하는 함수의 성명은 그랬습니다. 성명이니까 어디예요? 성명 클릭해주면 되겠죠. 콤마 조건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엔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원리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준서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준서라고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데 왜 이 부분을 했냐면 70 이상이고 90 이상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dget이라고 쓰고요. 자,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콤마 똑같이 성명이니까 성명 콤마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범위를 잡아줬어요. 이때 엔터 누르니까 자, num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dget이라는 함수는 하나의 데이터만 구하는 거지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오류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70 이상이면서 90 이상인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70이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 있죠. 또 70 이상이면서 90 이상인 게 둘 이렇게 만족했죠. 그 다음에 또 70 이상이면서 90 이상인 거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 값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dproject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dproject 해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 소속과 이 부분인데 소속이면서 상공이면서 영업 회의 시간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대한 곱이니까 자, 조건이 이 부분이죠. 회의 시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니까 4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4 또는 회의 시간 이 셀 주소를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했더니 자, 상공이면서 영업부인 10이라는 값과 상공이면서 영업부인 부분이 8이 있네요. 10하고 8 곱하니까 80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기 참조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실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연습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